안녕하세요. 배려문화 확산을 지향하는 김용숙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 지명자, 청문회를 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터져나오고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청문회 총리가 된다 해도 결국 검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라는 서울시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5년간 번 수익이 너무 많다면서 13억 정도가 빈다면서 김민석 후보의 수입 대비 지출이 무려 13억의 갭이 있다고 그러면서 부정한 돈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문제를 수사처를 배당을 했습니다. 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이 제목은, 수사 대상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그리고 뇌물수수를 했지만 이것을 제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공직자들은 이것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범죄 사실까지 여기에 더 얹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이 재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자료 요청을 하고 있지만 자료를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계속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명이 또 말이 꼬이면서 더 점점 덫에 걸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김민석 후보는 점점 국민의힘에서 자료를 요청할수록 여기에 변명을 한다고 내놓는 것이 결국 자기 발목을 잡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여론의 행방에 따라서 김민석 후보가 총리로 지명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국회에서는 물론 인준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본인에게 피해가 되거나 마이너스적 요인이 된다 그러면 총리를 임명 안 할 수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앞으로 고위공직자 수사처, 즉 공수처에서도 이 수사를 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고위공직자 수사처, 즉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어서 수사를 지금 하고 수사 절차를 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때문에 김민석 후보는 총리가 되든 안 되든 오히려 총리 지명자로 되면서 조국과 같은 운명에 처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자 민주당에서는 이 김민석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이렇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이재명 정부는 축의금 정부냐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왜 축의금 정부라 그러냐? 이 김민석 후보가 돈 아구가 안 맞자, 계산이 안 맞자 뭐라고 또 변명을 했냐면 본인 결혼식, 빙부상, 즉 장인상에 누가 그렇게 많이 가서 부의금을 냅니까? 출판 기념회 등으로 5, 6억을 장만했다고 또 이렇게 둘러댔다가 이것이 지금 또 본인 발목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더 구체적으로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마이너스 7억 원 빚이 있었다. 그런데 재산이 2억이 됐다. 국회의원 되고 나서입니다. 국회의원 되기 전에 빚이 마이너스 7억 원. 근데 국회의원이 되고 5년 동안 무려 8, 9억 재산이 증가했다. 빚도 없어지고 재산이 2억이 됐으니까 이건 9억이 증가한 거나 마찬가지다. 추징금 6억을 갚고
교회에 기부도 2억이나 했다 그러고 5년간 생활비 2억 최소 5년간 생활비 최소 2억 연 하루에 월 400만 원 정도를 최소한 썼다고 해도 이것은 10억이 넘는다. 토탈 18억 원의 수익이 있어야 맞는다. 그러니까 13억 정도가 행방불명이다. 앞뒤가 안 맞는다. 이 13억 정도를 어디서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은 거 아니냐, 뇌물로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5억 천과 13억의 차이는 엄청나다. 즉 이것은 8억의 갭이 있다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경원 씨는 18억 원 수익이면 13억 원의 갭이 있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도 2018년 4월 또 후원자들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빌려서 7년 동안 갚지 않고 있었다. 이자들 안 준 거는 물론이다. 이 김민석 씨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서민금융지원진흥원에서 돈을 빌릴 경우 15.9% 이자를 내야 된다.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1억 4천을 빌리고 이자도 안 줬다. 이 얼마나 큰 특혜냐.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들이 서민신용진흥원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100만 원이 한도다. 이거 대비 신용불량자로서 이렇게 1억 4천을 빌리고도 7년 동안 갚지 않고 이자도 준 흔적이 없다면 이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총리 지명자로 청문회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미 고발이 됐고 이 사건이 배당이 됐기 때문에 수사를 안 받을 수 없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또 이것을 조세포탈 제대로, 왜냐하면 본인들 기타 수입, 결혼 부조금, 축의금, 빙부상 부조금, 또 출판기념회 이런 것을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도 조사해야 된다. 복잡하죠. 대통령은 소추권이 없다 하지만 국무총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가 돼도 수사는 받아야 됩니다.